안녕하세요. 시계 유튜버, 시튜버 이은경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시계에 대해서 할 얘기가 그렇게나 많냐고요. 근데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유튜브를 평생 해도 될 만큼 시계에 대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제가 뭐 또 배우고 알고 있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일단은 시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계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지식부터 그 다음에 관리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제가 책을 낸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뭐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시계 남자를 말하다는 책을 제가 2014년에 출간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근무하는 곳에 레뷰 더 몽트르 잡지에서 시계 백문백답이라는 책도 냈는데요. 저도 시계 쪽에 정말 열심히 헌신해서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볼까? 라는 오픈 마인드를 갖고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하야들을 이기는 시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시계든 사람이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밥이죠, 밥. 네, 우리가 시계를 볼 때, 시계를 이제 다룰 때 밥을 준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계가 밥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시계의 종류가 나눠져요. 무브먼트의 종류가 나눠지는데 시계의 종류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쿼츠와 기계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쿼츠는 이 밥을 건전지가 주는 밥을 주는 건전지를 통해서 2년에서 3년 동안 건전지가 작동하는 힘으로 작동하는 시계가 쿼츠 시계예요. 그렇다면 기계식 시계는 무엇일까요? 기계식 시계는 역시 밥을 준다는 표현을 했을 때 여기 이렇게 크라운이 있잖아요. 이 크라운을 돌려서 밥을 주거나 뭐 그냥 차고 있으면 로터가 돌아가면서 태엽을 감으면서 동력이 축적되는 시계를 오토매틱 시계, 기계식 오토매틱 시계라고 하거든요. 시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쿼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쿼츠는 배터리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 배터리의 수명은 2년에서 3년이고요. 길게는 5년까지 가는 시계도 있고요. 또 뭐 10년 가는 시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쿼츠의 배터리를 갈아줄 때 뭐 기본적으로 가장 쿼츠, 사실 저도 쿼츠 시계가 몇 개 있는데요. 쿼츠 시계를 관리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거는 이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다 됐을 때 이거 어디서 갈까? 어디서 이거를 배터리 교환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배터리를 이제 교환할 때 저도 그래요. 약간 패션워치나 좀 많이 비싸지 않은 시계는 그냥 배터리를 교환해주는 시계 수리점 같은 데서 하고요. 근데 이제 좀 더 명품 브랜드의 조금 더 비싼 쿼츠 시계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데서는 사실 또 그리고 그런데 뭐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있는 그런 배터리 교환하는 곳에서 맡기면 그분들이 이거는 저희가 못해요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서비스 센터에 맡기는 경우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쿼츠 시계는 사실 기계식 시계보다는 훨씬 더 관리가 쉽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배터리 교환 때만 살짝 고민을 해도 되는 뭔가 매우 편리하고 뭐 그런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시계는 손으로 크라운을 돌려서 밥을 주는 매뉴얼 와인딩과 그냥 차고 있으면 가는 오토매틱이 있다고 했잖아요. 먼저 매뉴얼 와인딩을 알아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남자분들은 이렇게 시계를 차기 전에 이제 옷장이나 아니면 이런 시계 보관함에 있는 시계를 딱 보면서 이렇게 태엽을 감아주잖아요. 이렇게. 태엽을 감아주잖아요. 그거를 밥을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게 멈춰있던 시계가 내가 이렇게 밥을 줌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런 매력이 되게 더 시계의 매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매뉴얼 와인딩 시계는 뒤에 로터가 없어서 그냥 계속 밥을 줘야 되는 시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엽을 감다 보면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태엽을 이렇게 감다 보면 어느 순간 태엽이 빡빡하게 안 감히는 시기가 있어요. 그 순간 아니야 나 힘 너무 세 이러면서 막 이거를 더 돌려주시면 절대 안 돼요.
태엽이 끊기거든요. 태엽이 끊긴다는 것, 굉장한 수리 비용과 너무너무 정말 절망적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 매뉴얼 와인딩은 그냥 거의 아침이나 이럴 때 하루 이렇게 정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계속 이렇게 감아주면 멈출 일은 없고요. 이제 파워 리저브가 있는 것도 있지만 뭐 없는 것도 그냥 이렇게 자주자주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손으로 크라운을 돌려주시면 되는 게 매뉴얼 와인딩 시계입니다. 수동 시계죠. 오토매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오토매틱 시계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간이. 왜냐하면은 예전에 회중시계나 이런 거는 오토매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오토매틱은 시계의 백케이스에 있는, 그러니까 무브먼트에 붙어 있는 로터가 돌아가면서 태엽을 감아서 그 동력으로 움직이는 시계가 오토매틱이에요. 그래서 시계가 고장나지 않는 한 내가 이 시계를 풀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태엽을 감아서 계속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긴 하지만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차지 않아서 멈추었을 때 이 시계를 이렇게 잡고 대부분 이제 안 움직이면 멈췄네 이러면서 이렇게 흔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살짝 하는 건 나쁘지는 않은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계가 멈춰서 다시 작동을 시키려 할 때는 매뉴얼 와인딩처럼 일단 이렇게 태엽을 한 열 몇 번, 한 20번 정도만 이렇게 다 감아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새로 나온 인하우스 무브먼트 같은 경우엔 70시간 정도의 파워 리저브를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금요일 저녁에 풀러 놓아도 월요일날 내가 이 시계를 찼을 때 시계가 계속 가고 있는다는 의미예요. 어떤 분들은 귀찮아, 역시 시계는 쿼츠지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은 기계식 시계 애호가 분들은 그런 행위 자체를 정말 즐기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애인처럼 보듬어주고 아껴주는 시계가 기계식 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쿼츠도 애인처럼 아껴주고 그래야 된답니다. 기계식 시계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기계식 시계는 5년에 한 번, 보통 5년에 한 번씩 오버홀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 오버홀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버홀을 왜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오버홀은 이 시계에 들어가 있는 무브먼트의 부품들을 다 분해해서 다 세척하고 또 혹시 마모된 부품이 있으면 다시 갈아주고 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교체해주고 이러면서, 그리고 윤활유를 뭐 다시 보충해줘서 다시 조립을 하는 그런 과정, 분해 소지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오버홀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계식 시계가 뭐 단지 5년만 차고 말 게 아니고 뭐 20년만 차고 말 게 아니라 내가 차고 내 자식에 물려줄 거고 100년, 200년, 300년이 차는 시계가 되고 싶다면 오버홀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조금 귀찮더라도 꼭 그 전문 매장에 가서 이렇게 시계를 잘 관리하는 법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버홀만큼 또 중요한 게 방수나 그 다음에 자성 이런 거거든요. 방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30m 방수라고 써 있으면 이 시계는 30m까지 들어가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거는 그냥 30m 들어가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30m 정도의 수압을 견딜 수 있어서 3ATM이거든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그 시계를 차고 손을 씻을 때 물이 튀면 안 돼요. 그냥 방수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시계를 잠깐 풀려놓고 손을 씻거나 뭐 그래야 되지, 뭐 30m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한 100m 정도는 돼야지 뭐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이럴 때 찰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또 하나는 스크루락이라고 한번 풀어서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을 무조건 다 넣어줘야 돼요. 얘가 아무리 200m 방수를 하더라도 이 락이 풀려있는 상태에서는 200m 방수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계는 그냥 웬만하면 물과 멀리 하되 아무리 200m, 300m 방수를 하더라도 얘가 스크루락, 크라운이라면은 스크루를 꼭 잠궈줘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과 함께 가장 또 피해야 될 게 자석이에요.
자석, 이렇게 자석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석은 특히 요즘 현대인들에게 자석이 진짜 많잖아요. 뭐 찰칵하면서 뭐 핸드폰 케이스에도 자석이 있고, 가방에도 자석이 있고, 뭐 우리가 사랑하는 오디오, 냉장고, TV 이런 데는 거의 다 자석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석이 내는 자성이 있는데요. 쿼츠는 막 아주 크게 작용을 하진 않지만 쿼츠도 분명히 자성의 영향을 받기는 하거든요. 근데 특히 기계식 시계는 매우 민감해요. 그래서 이 자성을 먹은 것, 자성을 띠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그냥 자성 먹었다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 시계 자성 먹은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자성을 띠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시계가 되게 빨리 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내 시계가 빨라진다 싶으면 그냥 얘가 자석을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빠른 방법은 매장에 가셔서 구입한 매장이나 같은 브랜드 매장에 가셔서 탈자 서비스를 받으시면 돼요. 아니면 좀 큰 서비스 센터 같은 데 봐서 받으시면 되는데 탈자기가 다 있어서 뭐 몇 초 정도만 있으면 그 자석을 금방 이렇게 제거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너무 센 자성에 노출되거나 이러면 시계에는 확실히 안 좋고, 그래서 요즘 뭐 실리콘 부품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실리콘이 자성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에요. 특히 핸드폰에 이렇게 똑딱이 단추나 여성분들은 가방에 있는 이런 똑딱하면서 하는 자석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시계를 풀러서 이렇게 논다거나 그 핸드폰과 시계를 같이 논다거나 하면 이 시계는 분명히 자석을 먹게 될 것입니다. 시계의 시각을 세팅할 때는요, 이거는 뭐 쿼츠나 기계식이랑 상관없이 이렇게 크라운을, 이거는 약간 파네라이라서, 파네라이 루미노르라서 좀 독특하긴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크라운을 끝까지 빼서 이렇게 시계가 원래 가는 방향으로 돌려서 세팅을 해주면 되고, 근데 뭐 상관은 없다고는 하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시계들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퍼페추얼 캘린더나 뭐 애뉴얼 캘린더, 뭐 그다음에 문페이지처럼 복잡한 캘린더 기능이 들어있는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의 역방향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시계를 세팅하면 다른 거기 이 시간에 맞물려져 있는 캘린더들의 톱니와 기어들이 엉켜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죠. 시각 세팅을 다 한 후에는 크라운을 다 넣어서 주면 되는데, 뭐 이 시계는 루미노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은 크라운이 다 들어갔죠. 얘를 다 넣지 않으면 방수에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이렇게 다 완벽하게 넣어 주셔야 합니다. 시계 중에는 이렇게 제 시계처럼 3시 방향이나 뭐 아니면 6시 방향, 12시 방향 이런데 날짜창이 있어서 날짜를 알려주는 시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주의할 거는 날짜 세팅을 하는 시간대를 조심해야 되는 시간대가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뭐 밤 10시부터 뭐 새벽 2시? 뭐 아니면 어떤 시계는 뭐 오후 9시부터 뭐 새벽 4시다 막 이런 식으로 좀 꼭 이 날짜 변경을 피해야 되는 시계가 있는데요. 아까처럼 크라운을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할 때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만 빼면은 이게 날짜를 세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4일 또 돌리면 5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날짜를 세팅하는 크라운의 위치에 있을 때 이 날짜를 언제 세팅하면 안 되냐면요, 밤 시간대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라는 게, 좀 그냥 너무 시간을 정확하게 픽스해버리면 여러분 좀 너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밤 시간대, 너무 늦은 밤 새벽에는 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롤렉스도 그렇고 브라이틀링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근 그 브랜드에서 새롭게 선보인 자사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아무 때나 변경해도 되도록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오는 무브먼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계를 구입하실 때 이 시계가 그렇게 롤렉스나 브라이틀링처럼 날짜를 아무 때나 바꿔도 되는 기능이 있는 건지, 무브먼트가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얘는 에타 베이스라서 날짜를 어떤 시간대는 피해야 되는지를 꼭 물어보시고 그거에 따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시계는 과연 어떤가를 한 번 더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무브먼트의 종류부터 시계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시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요즘 인기 많고 한동안 인기 많은 제가 10년 전에 구입한 손석희 시계부터 막
제가 사랑하는 수많은 시계들을 갖고 와 봤는데 사실 시계를 많이 보여드리진 못했고 저 혼자 말로써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설명을 드린 게 많이 유익하셨나요? 저의 이 설명과 지금의 정보가 정말 많이 유익하다고 느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을 다실 때 많이 예뻐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시튜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